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22년 개정교육과정 세계사 관련된 내용을 강독해 볼까 합니다. 자, 세계사는 일반 선택 교육과정에 이제 속하는 과목이죠. 예, 이 세계사의 이제 내용을 보면 성격과 목표,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책임의 성취 기준,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뒤에 있는 그 교수학 평가 관련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요. 자, 그럼 먼저 성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계사는 인류의 출현 시기부터 오늘까지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탐구한 과목이다. 자, 세계사는 중학교 역사학서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주제 탐구를 제공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학습자는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학교 역사 과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학교에 보면 역사 과목에 그 한국사하고 세계사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세계사는 심층적인 주제 탐구를 이제 제공한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세계사는 역사로 형성된 각 지역의 세계의 고유한 특성을 학습하는 한편 각 지역의 세계가 접촉하면서 어, 이루어진 교류와 갈등, 요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그 키워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연관성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탐구하여 구성한다. 상호 연관성도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자, 또한 국민국가 형성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인류에게 제기된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토 구성한다. 자,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인류가 추구한 인권, 평화, 민주주의, 생태 환경 등 오늘날 보편적 가치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구성물임을 확인한다. 자, 여기서 보편적 가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역사적 구성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죠.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성물이라는 걸 확인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이제 그 내용도 있죠. 요거는 뭐 기능하고 가치 태도 그런 관련된 내용 같은데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역사나 고등학교 한국사 1, 2 내용하고 거의 동일해요. 과목 명칭만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세계사를 통해서 학습자의 자료와 분석, 해석 과정을 탐구 능력을 기르고 역사 지식을 형성하며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을 인식하고 타자에 이해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죠. 일단 여기 탐구 능력, 그리고 여기 보면 다양성 논쟁성을 인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식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기능 영역하고 관련돼 있죠. 음. 또한 학습자는 그 당시 이제 각 지역의 세계적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 태도를 지니며 현대 세계의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찰력을 갖춘다. 뭐 여기까지 가치 태도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성격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목표와 또 연결되는 거죠. 성격과 목표가 성 연결돼 있고요. 자, 세계사는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를 주제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3년도 기출문제 그 22년 개정교과서 내용하고 연결돼서 나왔죠. 그래서 이 주제 중심이라는 거는 그다음 세계사가 내용 조직이 어떻게 된 거와 관련된 거야. 내용 조직.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파악하면 인류의 발자취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걸 볼 수 있는 게 지금 내용 체계 안에서 보면 지식 이해 측면에 보면 지역 세계 형성 교육망 확대, 국민국가의 형성, 현대세계의 과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서 이제 형성 범주를 적어놨지만 내용 주제로 해가지고 내용 중심으로 이제 했죠. 주제 중심으로 그래서 주제 중심하고 연결돼 있다. 내용 조직하고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세계사의 구체적인 이제 뭐냐면 그 목표를 다음과 같다 이렇게 있는데요. 지역 세계의 형성과 평화, 지역 세계의 상호 연관성, 관련성을 파악한다. 자, 여기 지역 세계라는 그런 것은 어, 그 당시 이제 그 09년 개정이라든지 15년 개정에 이게 나오죠. 그래서 지역 세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전개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내용 조직 측면에서 볼 때 뭐와 연결돼 있냐면
요거는 이제 그 당시 문화권적 내용 조직 방법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권적 방법을 통해서 내용 조직할 때 이게 이제 지역 세계 측면에서 이제 뭐 내용 조직할 수 있고 문화권을 중심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통된 문화적 속성을 중심해 갖고 내용을 조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권적 내용 조직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권, 평화, 민주주의, 상태적 가치가 역사적 구성물임을 이제 이해한다.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진 구성물이라는 걸 안다. 자, 요거 그 앞부분에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죠. 자, 자료 분석 해석을 통해서 능동적인 세계사 인식을 형성하고 다양한 시기와 지역의 역사를 열린 자세에 이해하고 세계 시민 의식을 향상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뭔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내용 체계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 체계를 보면 핵심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지식이해, 그다음 가정 기능, 가치 태도에 있는 내용 중에 여기에 필요한 것들, 중요한 내용들, 키워드를 이렇게 한 7개, 8개 정도의 문장을 통해서 기술한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가요? 7개네요. 그래서 5개에서 7개 문장.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 여기 있는 핵심 내용들이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지역세계 형성 및 역사적 전개의 각각의 특징을 본다. 자, 여기에서 내용이 지역세계인데, 자, 이 지역세계 관련된 내용이 여기와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세계 형성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첫 단원이 형성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들 보면 현생 인류와 문명의 형성, 동아시아와 인도 세계의 문화와 종교 사상, 서아시아 지중해 유럽 세계 문화와 종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슬람 세계 학대, 몽골 제국의 형성 등 교육망 학대하고 연결됐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나 이제 몽골 제국 이런 것들이 동서 문화의 교육을 이제 왜냐면 학대시켜 나갔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여기 교육망 학대 관련돼 갖고 여기 연결시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키워드가 이쪽으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교육망 확대 같은 게 이슬람 세계, 몽골 제국, 그다음 유럽의 신학교 개척과 재정 군사적 국가, 세계적 상품 교육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성을 통해서 형성한다. 그래서 국민국가 관련된 여기 내용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이쪽과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단원 여기와 연결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들어갈 게 뭐 청나라,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 같은 것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뭐 국민국가의 건설운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1, 2차 세계대전 이제 과정에서 인권과 과학기술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돼서 볼 수 있냐면 요 내용이 현대 세계 가제와 연결돼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됐다 해갖고 현재 사회 세계의 이제 가제, 1차 세계대전, 냉전, 지구적 가제와 인류의 노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계는 지식과 기능 관련된 내용이거나 마지막은 가치 태도 볼 수 있는데 요 두 문장은 지식과 아니 기능과 가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가정 기능. 그다음에 여기는 가치 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식은 역사 자료의 분석 해석을 통해서 형성한다. 증거를 기반한 논증은 역사 지식의 형성에 필요한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양한 형태의 역사적 분석하기, 증거를 기반하여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그다음에 역사적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고 표현하기. 자, 이 키워드들이 뭐 공통되는 거 나오죠? 예. 근데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들은. 그래서 가정과 기능, 가치 태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그 역사 과목하고 다 교과가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공통된 후렴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문장은 이제 가치 태도와 관련된 건데 자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권, 평화, 민주주의, 생태 환경 의 가치를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가치 태도 관련된 건데 문화적 다양성 존중, 다양한 역사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존중, 인권, 민주주의, 그다음 평화, 생태 환경의 가치 설찰, 그다음에 인류 지속 가능한 가능성 위한 가치관,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취 기준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지역 세계 형성 이게서 있고 성취 기준이 있고 성취 기준 해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성취 기준 해설 부분과 이제 성취 기준을 볼게요. 자, 성취 기준 보면 01-01 보면 현생 인류의 삶과 문화의 형성과 생태 환경과 관계 속에 파악한다. 자, 생태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기후,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인간의 환경과 인간의 어떤 생활을 연결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보면 자, 현생 인류가 생태 환경의 관계 속에서 수렵이나 채집 농경, 목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하였음을 살피면서 각각의 생활은 생태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 이런 토대에 의해서 형성된 아프로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아프로 유라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유라시아라는 대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지역적 개념이죠? 어, 역격으로 나왔죠.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그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이제 유라시아고, 앞으로는 그 밑에 사하라 이남 지역까지 이제 합쳐서 야프로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대륙, 그러니까 전자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제한, 그 대륙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고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 동아시아 인도 세계의 형성을 문화와 상호작용을 관련되어 이해한다.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가 유교, 불교, 한자, 율령을 공유하며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요소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인도의 이제는 불교와 신두교의 기반 세계가 형성되며 동아시아 세계와 인도 세계 상호작용 양상이 주목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취 기준을 보면 서아시아 지중해 유럽 세계 형성 및 문화적 특징과 종교 학사 특징을 종교 학상과 관련해 분석한다. 이 내용 있죠. 요거와 관련된 성취 기준 해설 보면요. 자, 서아시아, 지중해, 유럽 세계에 발생한 다양한 고대 정치 체제의 발전과 이에 따른 인간 간, 세계 간과 종교 간의 파악을 하고 기독교세가 이슬람 세계의 형성 및 교류 충돌을 통해 경제교와 문화적 변동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키워드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 사항인데 요거는 뭐 각각 보세요. 뭐 이렇게 있고 교육망 확대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신대륙 발견 이전과 이후를 이제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신대륙 이전, 그러니까 발견 이전이죠. 신항역 개척 이전. 자, 신항역 개척 이전에 이제 이 교육망 형성은 그 당시 이슬람 상인들 그다음 몽골 제국의 팽창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신학력 이후부터 이제 개척이죠.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신학력 개척 결과 이제 개척과 그 이렇게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망 확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0-1번 없고 0-2번에만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신학교 개척 이후에 교육망 확대와 시민이 건설을 중상주의와 연결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유럽의 재정 국가 관계, 군사 군가 간의 경쟁과 균형이라는 사항이 전개됐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재정 군사 국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후에 이제 백년 전쟁 있죠. 백년 전쟁부터 해갖고 이후부터 이제 뭐냐면 형성된 유럽의 군대 국가의 모습이 재정 군사 국가죠. 예. 그래서 재정을 확보해서 군대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간의 이런 그 견제 균형이 세력 균형에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등등의 재정 군사 국가들이고 이런 등등 나라들이 그런 이제 견제 균형을 통해서 종교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앙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요거는 약간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서양사 강제 그 재정 군사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백년 전쟁 이후 태어난 이제 탄생한 재정 군사 국가의 지리적 확장이 유럽 식민지에 가져온 유럽과 식민지에 가져온 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뭐 유라시아 대륙의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을 통해서 유통된 향신료, 차, 도자기, 면직물, 은, 설탕 등 상품 교육과 노예무역이 가져온 변화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취 기준에서는 요거하고 연결돼 있는데 요게 이제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거 어 0-2번 02-01번 관련된 내용이 여기는 없는데 적용식 고려 사항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데 이슬람 세계와 몽골 제국의 팽창에 따른 형성, 확장된 고유의 양상은 인물, 물건, 정보,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예, 교류가 문화 변화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읽지는 않지만 어떤 것들이 나올 때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할 때 어떤 것을 이제 뭐냐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고려한 사항이 뭐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뭐냐 국민국가 형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청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 통치 정책과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이해한다. 그래서 정통적인 정근대 시대 때 마지막 왕조들이 청나라,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이잖아요. 공통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다 이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왜 그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중국의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정통적 국가들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저희 성취 기준에 해서 들어가 있는데 자, 중국, 인도, 서아시아 지역에서 서구와 다른 정치 경제 모델이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정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이 여러 민족의 문화를 통합하는 방식과 농업과 상업, 수공업 등 경제 성장 양상을 초점 맞춘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청나라나 무굴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이나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세운 국가가 아니라 그 지역의 토착민들을 정복하고 세운 정복 왕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서구가 세운 게 국민국가와 그다음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청나라 모굴 제국, 오스만 제국이 어떤 게 이제 발전이 이렇게 다르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가 요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거와 연결돼서 볼 때 서구에서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난 국민국가가 형성된 시기에 중국, 인도, 서아시아의 또 다른 정치 경제 모델이 지닌 제국이 번영했음을 다르며 비교하는 데 중점인데 비교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할 때 주의할 점이 뭐예요? 발전이나 진보 초점을 맞춰서 비교 학습하는 것은 편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단의 특수한 사항,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 요거 비교 학습과 연결돼서 나올 수 있겠죠. 발전, 진보의 초점 비교 학습은 편견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단의 특수한 사항이나 생활,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뭔가 이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걸 발전, 진보를 이제 찾되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뭐 우열이나 발전 이런 식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할 때 주의해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성취 수준 보면 여기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을 시민사회 형성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 잠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성취 기준 해설 보면요. 자, 18세기 말 인간의 권리에는 자각과 계몽 사상의 영향과 함께 지닌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성과와 함께 살펴본다. 했는데 예전에 23년 기출문제에 요게 나왔어요. 프랑스 혁명의 성과와 함께를 살펴본다. 여기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23년 기출은 이제 여기가 이제 15년 개정이 적용됐대지만 이게 시한이 나왔어요. 그 전에.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좀 해갖고 예물 만든 것 같아. 음. 그래서 요 프랑스 혁명의 성과와 한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성취 기준식 고려 사항을 이제 연결돼서 이제 봐야 될 텐데, 자 시민혁명의 행위자의 지향한 목표, 그 다음에 사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혁명의 선언문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자료들 보여줬어요. 혁명의 선언서 관련된 내용들. 여성 신민지인 노동자 농민의 관점이 반영된 저를 혁명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이제 뭐 시민 인권 선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주체에 따라서
그다음에 혁명 자료를 어떻게 이해할 거 프랑스혁명 이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보는 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또한 참정권의 제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19세기 유럽과 아메리카 시민사회 어 형성과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된 을 발전해 나갔던 점을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정권 제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확대 그러니까 이런 차티스트 운동 같은 거나 아니면 2월 혁명이나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7월 혁명 있죠. 이런 것도 다 참정권 확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1, 2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여기 1, 2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 생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성취 기준 해설과 연결돼서 보면 1, 2차 산업혁명을 초래한 경제 변동과 산업 자본의 발전, 또 이에 따른 이제 나타난 사회 문제와 생태 환경적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양 열강대 제국주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있고요. 요게 성취 기준 적용 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비교하며 1차 산업은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그 산업을 얘기하고 2차 산업은 이제 미국과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산업을 얘기하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추론하고 자, 이를 제국주의 취향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와 함께 이제 학습자가 산업혁명이 가져온 다양한 변화를 파악하도록 문학작품이나 사진, 망평, 국가, 기록물, 산업문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자료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뒤에 보면 국민국가 형성 관련된 내용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지역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을 성격별, 주제별로 범죄해보고 여러 사건들의 지향과 전개 과정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특수성,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알고 수 있죠. 비교학습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 그래서 지도할 수 있다. 국민국가 건설 운동 과정에 발표한 다양한 주체의 선언과 강령들을 자료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국민국가 형성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아마 여기는 지금 내용이 여기가 이제 성취 기준 해설이 나와 있고 성취 기준시 적용시 고려사항인데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요거. 그래서 030-03이죠. 예. 공담시 공사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여기 있죠. 근데 여기는 성취 기준에서는 없네요. 이 공다시 공사가. 자, 그다음에 현대세계 이제 뭐냐면 가제 해갖고 방면은 현대세계 가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 2차 세계대전의 인권과 과학기술 문제를 관련지어 파악한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 대량 학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기술에 의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차례 이제 대전이 총력적 양상. 뭐 세계사 관련된 거죠. 자, 총력적 성격을 지니고 이해하면 지었으면 이해하고 대량살상과 인권 침해 자를 조사하고 전쟁의 참상을 과학기술과 연결지어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 그냥 쪽밖에 안 죽었는데 과학기술이 일어나서 많이 죽죠. 그리고 또 대규모 살상 무기가 만들어지잖아. 독가스 같은 거. 그런 것들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냉전의 전개 양상에 따른 나타난 사회 문화적 변화를 분석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취 기준 해설 보면 냉전 질서의 속에서 그 전개된 갈등의 대표 사례를 조사하고 냉전의 대결 구도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면 현대 세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기울인 노력을 탐구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민주주의와 평화, 경제 불평등, 생태환경 등 현대 세계 과제에 대한 인류의 노력을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요. 세계사 학습 내용을 토대로 현대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성취 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중에 요것만 좀 읽어볼게요.
요거와 연결돼서 현재 문제 좀 해결 있죠? 예,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학습자는 스스로 최근 현대세계 과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조사하고 주제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또 요게 이제 학습 단계가 나올 수 있겠죠. 요번에 두 번째 단계로서는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보고서나 신문 잡지 등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쳐놓고 이때 뭐냐면 교사의 지도사항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학습자가 다양한 관점과 문제를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노력한 다양한 주제들 사회 찾아보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현재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방안 과정에서 요게 이제 단계고, 이게 이제 교사가 할 지도 사항이죠. 네. 그래서 인식 이게 유의점이고 유의하고 이거 유의점 지도사항.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교수 학습 및 평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비슷비슷해요. 그 앞에서 읽었던 그저 있죠. 그래서 중학교 역사나 한국사 원투나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런 내용 볼게요. 자, 교수는 이제 교수 학습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건 주체가 교사죠. 교사가 이제 수업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평가의 주체는 교사도 돼 있지만 학생도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교수학습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 방법이 이제 연결돼 있죠. 예, 교수학습 방향부터 볼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88번입니다. 자, 인증번호 88번이에요. 자, 교수학습 계획 시 평가 방안을, 아니, 교수학습 계획 시 평가 계획을 함께 구상하면서 교수학습과 평가 일관성을 추구한다. 음, 요거는 이제 앞에 있던 내용을 계속 이제 그, 그 되풀이 되는 거고. 자, 학습자 역사 탐구 능력을 기르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을 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양성하고 논쟁성, 요게 이제 잠깐 요즘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가 역사 탐구 과정에 자기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음,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국가, 민족, 종교, 성별, 지역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역사 속의 타자의 이해를 추구한다. 자, 그럼 학습자의 이제 특성을 고려해서 교수학습 계획을 이제 계획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학습자 가진 역사 지식과 오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이제 교수학습에 적절히 활용한다. 이게 오개념 관련된 내용 있고, 이거 뭐 역교론 관련돼서 뭐 구성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맥락, 여기 연결시켜서 이제 뭐 문제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역사 이해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뭐냐면 고려한다. 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하도 다문화가 많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어, 나온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역사 사건에도 다른 어떤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적성 진로를 반영해 탐구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이때 그 교수 학습을 계획할 때 이 고려할 점이야. 그래서 22년 개정교육과정 관련된 예문이 나오고 이런 것도 어떤 것들 교수 학습 이제 계획 내용 나오고 요걸 때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걸 고려해서 이제 하나. 그래서 고려학습 교수 학습을 계획할 때 고려할 점들을 한 두세 가지 써라 하면 요걸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학습자가 최소 성취 수준. 요거 요즘에 되게 강조되죠. 예. 그래갖고 15년 개정 교육과정도 좀 나왔는데 최근에 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 용어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계획표를 작성할 때 40%까지는 해야지 이게 이제 뭐 되거든요. 그래서 40%그 교과 40% 맞지 못하면 진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소 성취 수준 40%를 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게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그 학생별로
철저한 보충학습 자료 및 추가학습에 기회를 제공한다. 어, 남아가지고 이제 보충 수업을 시키라는 거죠. 방학 때도. 그래서 이제 40%를 이제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뭐냐면 보충학습 자료나 추가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40% 도달시켜야지 그 학년에 다음 학년에 이제 진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유급될 수 있잖아. 도달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교사는 이제 방학 때 나와서 이제 여기 보충 수업을 하거나 추가 학습 같은 게 이제 뭐냐면 그 분련해서 이제 방과 후에 활동을 하거나 수업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 진짜 골치가 아파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슨 이게 이제 뭐 방학 때도 이제 학교 나와야 되고 방학 때 나왔으니까 방학 원래 근무잖아요. 예. 지금 41조 연수다 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쉬는 건데 근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돈을 안 주겠죠. 예. 예전엔 보충 수업 하면 보충 수업이 걷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줬는데 이게 지원 안 나올 것 같아. 잘해봤자 뭐 추가 수당 정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40%를 이제 맞추려면 문제를 되게 쉽게 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2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야지 40% 넘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내야지. 아니, 수행평가를 거의 만점 주든지. 그래요? 예. 그렇게 해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 참, 골치 아파. 예. 자,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이제 첫 번째는 상시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학생별로 이제 적절한 보충 학습 자료 및 추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시험 떨어지는 애들한테는 요걸 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40% 넘기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약간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수 학습 방법 있죠. 세계사를 다층적으로 이야기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탐구한다.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하는 건데, 자, 그 요번에 나온 이 콜럼버스 날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콜럼버스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보기에는 저희 침략의 날이죠. 원주민 학살의 날이고. 예. 이건 왜냐면 문화적, 역사적 한계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면 요걸 이제 다층적 이야기에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탐구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자 문자 자료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포스트, 광고, 도표, 영상 같은 비문자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자료가 국가, 민족, 종교, 성별, 지역 등 각기 다른 관점을 통해 구성해서 인지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학습자가 자료 분석 해석할 때 그 당시 이제 작성의 주체와 의도를 파악하고 자료에 드러내지 않는 내용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세계사 다층적 이야기에서 다양한 자료를 이제 활용할 때 교사의 역할을 이제 마지막에 적어놨죠. 작성의 주체 의도를 파악하고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고려 안내한다. 그래서 요번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접근을 해서 뭐 이 민감성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좀 다뤄갔지만 논쟁성이나 이런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는 요쪽에서 다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다는 방식으로 이제 다룰 경우에는 이때 교사의 역할은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 보면 학습자는 글쓰기, 토론, 극학, 제작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때 형식적 기법에 치중하기보다는 역사적 맥락과 근거를 기반으로 해요.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둬야 지도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이제 다양한 방법 역사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 그다음 첫 번째가 역사적 맥락과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표현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학습자 특성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유의점, 지도사항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도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적과 유물 등 유형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정통적 의대나 음악, 풍습, 기능 등 무형의 문화유산도 활용할 수 있다.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자료서 문화유산의 지닌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도록 이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지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하나하나 학습할 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어떤 식의 교육적 효과가 있나? 이렇게 있 있네요. 이걸 할 경우, 교육적 효과? 음, 여기에 될 수 있네요.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할 때 교육적 효과? 뭐 이렇게 이제, 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시험 문제 낼 수 있고, 자, 기념물, 기념관, 기념학습, 기념물, 기념관, 기념 행사 등을 활용하여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 및 방식을 탐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집단 기억하고 또 연결될 수 있죠. 남색책에. 그래서 학습자가 사회적 기획과 기념 문화를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도 한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집단 기억이 어떤 반대되는 어떤 기억, 이런 거죠. 반기억인가? 그렇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을 보면요. 세계사 관련된 독서를 선정하고 독서 활동할 수 있다. 자, 이때 이제 교사가 할 역할이 뭐냐, 요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잘 읽어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 사항에 대해서 교사의 그 지도 사항이 뭐냐, 유의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패턴을 보니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세계사 독서의 지도 활동을 할 경우에 어떤 것들 이제 그 지도해야 되냐? 이게 보면 지도 방법으로서 책의 내용의 파악과 요약, 역사적 사실이나 사실 이해, 인과관계나 행위 분석, 학습자 주도의 논쟁 설정, 토론 등 다양한 학습방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독서 활동의 지도 방안. 자, 그 다음에 학습자 문제의식 기반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이제 기행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학습을 학습자의 기획부터 실행 전반에 걸쳐서 학습자가 주도를 했는데, 프로젝트 학습은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역사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연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예형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 관련된 그 내용이 요번에 보니까 세계사 교과서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한국사하고 한번 보세요. 거기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프로젝트 학습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사나 뭐 세계사나 이런 교과서를 보면 그때 대단원이 끝날 때 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 학습 예문이 나와 있거든요. 요걸 좀 약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프로젝트 과제를 설정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나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와 현재성에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뭐 독도 관련된 내용도 이제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당연한 거겠지만 학습자의 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할 필요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할 때 학습자 주도를 해야 되며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인가 라는 교수 학습 방안, 지도 방안이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거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저쪽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좀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교육과정만 내용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교과서 내용도 찾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역교원 그 문제 만들 때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6중 정도 되더라. 한 문제 독립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단독 문제 이렇게 해갖고 4점, 2점, 6점 나오고, 그 예전에 교육과정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합치면 8점 정도 이렇게 비중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관련된 건데, 교과서 내용하고 요거와 교육과정을 연결시키고, 다른 문제가 또 그래서 남색책, 녹색책 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문제 만들어 볼까 해요. 이번에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논쟁성 있는 주제.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콜럼버스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앞에서 언급했던 역사 관련된 내용하고 또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보면 학생 역사인식의 차이나 정서적 반응 유의해야 되고, 그때. 두 번째로는 그 역사인식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22년 개정 역사, 음, 요 관련된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죠. 비슷해요. 예.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는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의 방향이 나와 있고 그다음 평가의 방법이 나오죠. 자, 여기 첫 번째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인제 뭐 세계사, 역사, 한국사, 단원교과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교수 학습이 목표 및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평가를 계획한다." 목표, 내용, 방법의 일관성, 삼위일체죠. 예. 요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죠. 예. 그다음에 학습자의 지식과 이해, 가정과 기능, 가치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고 평가 결과는 이제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교수 학습의 어떤 활동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이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평가책 있죠. 평가책에 있는 그 평가 결과 활용 관련된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장애, 이주 배경 등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는데 그 평가할 때 이제 고려한 내용이 뭐냐? 평가 응답 시간 확보, 이중 언어 활용 여기인데 이건 앞에 있는 교과 내용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학습자가 평가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 학습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성취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 평가 방법을 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교수 학습 및 주관점을 고려 평가 기준을 이제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접점의 비중을 이제 시시했는데 요때 인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유의점이죠. 단순한 사실이나 지식의 암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네. 요거 이렇게 연결돼서 인제 유의점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평가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서술형 평가의 유의점 관련돼 갖고 한번 요 관련된 내용이 예문과 함께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지필평가,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평가의 전반적인 특징인 것 같아. 예, 유의점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다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성취 기준을 파악할 수도 구성한다. 선다형 평가가 인제 뭐냐면 사지선다, 오지선다 요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객관식 여기인데 우리가 객관식 하면 지식 이해만 인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 외에도 가치 기능, 가치 태도도 다양한 측면의 성취 기준을 파악하도록 한다는데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대형 같은 게 가정 기능이나 가치 태도를 판단할 수 있나? 단순히 지식 이해 측면에서는 고 가정 기능은 활동을 봐야 되고 가치 태도는 정서, 이 태도 같은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선대형 평가에서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말로는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도표 그려 놓고 인제 뭐 이렇게 가정해 놓고는 이게 몇 번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가정 쭉 나눠 놓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들긴 하겠던데. 자, 하여튼 보고요. 넘어가고 자, 서술형 및 수행평가 채점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해서 여기 보면 어떻게 인제 그 채점 평가 기준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첫 번째로는 명료한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적 채점을 실시하거나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 과제 결과물에 종합적인 판단해서 총괄적으로 채점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요거는 인제 22년 개정 교육과정도 있지만 그 채점 기준과 관련해서 예전에 평가책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서술형과 수행 평가를 이제 채점할 때 방법은 뭐냐 요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분석적 채점 방법이야. 굴선적 채점 방법은 어떤 키워드가 이제 들어갈 경우에 이게 이제 맞게 하는 거죠. 예, 득점 여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대규모 인제 뭐냐면 시험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학교 여러 사람들 같이 이제 시험을 보거나 지금 인고 같은 이런 시험을 볼 때 이건 분석적 채점 방법 하잖아요. 키워드 중심의 채점 방법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총괄적인 채점 방법이야.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딱 해서 이제 '아 요거는 좀 상이다. 중이다. 하다.' A다, B다, C다 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제 채점하는 방법이죠. A학점, B학점, C학점 전체적인 내용을 흐름을 보고 전반적인 보이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총괄해서 이제 채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그렇죠. 이건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 제 생각에 지식 측면보다는 기능, 가정, 태도 측면을 볼 때 이제 총괄적 채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 그 학교에서는 요걸 했다가는 그냥 막연하게 인제 뭐 창의성 있다. 그다음에 분석력 있다.
이게 독창성 있다. 이게 총괄적 채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제 너는 너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총괄적 채점할 때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창의성 있고, 그 다음에 독창적이고 이런 것들은 총괄적 채점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그는 점수폭을 좀 적게 주는 게 아니라 1점, 2점 많아봤자,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5점, 10점 줘버리면 이게 이제 말들이 많은 거야. 이거 따지면 이게 무슨 창의성이 어떤 측면에서 창의성이냐, 뭐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행평가에서 뭔가 이제 뭐 창의적인 거나 독창성이나 이렇게 할 때 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1, 2점 좀 사이에서 주는 거고, 분석적은 이제 아까 전에 지필 시험 때, 대규모 시험 때 이게 이제 분석점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석적 채점하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도 지금 임용 공부 보면 맥락이나 분석의 해석 이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딱 볼 때 시험에 나온 것들 체크해가지고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단순 서술형 같은 것들 중심으로 공부하거나 그러잖아. 근데 평가 방법에 따라서 지금 학습 내용이 달라지고 있잖아, 지금.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예. 하여튼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서술형 채점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서술형 방법 외에 두 가지 채점 방법 중에 분석적 채점과 총괄적 채점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는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함으로써 학습 방법과 성취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더불어 이제 동료 평가와 교사 평가와 더불어 학습자의 성장을 조력할 수 있다. 아니, 그 동료 평가는 교사 평가와 더불어 학습자의 이제 성장을 조력할 수 있다. 이거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수업상을 고려해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고, 이때 학습자 간의 디지털 격차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학습자가 디지털 격차를 고려한다. 학습자 간의 디지털 격차를 고려한다. 이걸 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 학습자 간의 디지털 격차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계사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동아시아 역사 기행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